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 댓글이 좀 밀린 관계로 차트와 뉴스는 당분간 좀 빼놓고요. 이제 특별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차트를 하고 일단 Q&A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 뉴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KW윈님이 써주셨고요. 최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이 긍정적이다. 바닥을 다졌다. 다시 큰 상승장이 곧 올 거라는 희망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이번 분위기가 왠지 더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러다 또다시 큰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 혼란스럽네요. 멘탈을 잡고 싶은 마음에 제 어떤 객관적인 장세 전망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저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그런 전망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뭐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제가 그 보는 시각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CA님이 좋은 글을 써주셨어요.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횡보해도 좋은 그런 이제 포지션을 짜놔라. 이런 포지션을 만들려면 조금 덜 먹고 좀 늦게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빠져도 좀 불안함이 덜 하다라는 거는 준비가 이제 돼 있다는 거죠, 포지션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좀 짜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지금 좀 불안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 로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현재 위치는 지금 이 갈색 200주 이평선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살짝 지금 고개를 든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채널을 2015년도 저점과 2018년도 저점을 잇는 이렇게 채널을 그렸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보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불안함을 느껴야 되는 그런 위치일까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이 정도 위치는 우리가 이제 불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여기서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도, 왜냐면 빠져도 빠질 자리가 이제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만약에 이제 채널 중반 이상 넘어가서 만약에 지금 채널 중반이라고 하면 뭐 14,000달러, 15,000달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 이 정도 가격대를 넘어가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 채널 중반부를 넘어가서 가격대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채널 중반 이 정도요. 보시면 지금 한 15,000달러 될 것 같네요. 15,000달러. 15,000달러 이상 넘어갔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시장을 볼 때 불안감이 조금 들 수는 있겠죠. 이제 싼 영역은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은 싼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불안감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2015년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시장은 저는 완전 상승장으로 돌아서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은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헌희님이 써주셨고요. 원래는 한동안 많진 않아도 마이너스 김프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플러스 김프로 전환되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폭락의 전조는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지금 코인판 가서 보면 한국 프리미엄이 한 2% 정도, 지금 원화로 이제 13만원 정도 이렇게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프리미엄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제가 폭락의 전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2017년도 말에 그때 이제 프리미엄이 많을 때는 뭐 30%가 넘는, 거의 이제 뭐 제 느낌에는 이제 거의 50% 육박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 처음에 붙기 시작했을 때는 그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때까지 계속 시장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하락을 얘기하기는, 폭락을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고, 아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트 설명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차트 위치 자체가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떤 폭의 어떤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이제 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홍신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암호화폐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징조가 있고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호재들이 있음에도 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주변에 아끼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투자를 권유해도 왜 쳐다보지도 않을까? 아무리 뉴스를 갖다 줘도 쳐다보려고 안 합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찾은 답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 자체가 도박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 90%가 빠지면 투자 기회로 보여야 하는데 변동이 너무 커서 오히려 가짜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예,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고액 자산가는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변동성을 싫어하죠. 이렇게 큰 변동성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시장에 발을 못 디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레버리지 선물 옵션을 해봐서 암호화폐가 이제 콜로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90%일 때 이거 죽던가 1000% 터지던가 둘 중 하나겠다 싶었습니다. 변동성에 관련된 점이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레버리지가 크면 투입 금액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렇게 똑같이 느꼈습니다. 홍신님이 이제 그 선물 옵션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옵션 투자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암호화폐를 딱 봤을 때 이게 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콜 옵션은 뭐냐면 시간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그 만기가 지나면 만기 날부로 이제 행사가 체결이 안 되게 되면 0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꽝이 되는 건데 콜옵션으로 보이는데 어떤 콜옵션이냐? 시간 가치가 없는, 거의 시간 가치가 안 빠지는 그런 콜 옵션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꽝이 될 확률은 굉장히 적고 꽝이 되더라도 시간 가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줄 거다. 그렇게 이제 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딱 쳐다봤을 때 오히려 이거는 옵션보다도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고액 자산가들,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안정적으로만 돈을 이렇게 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변동성은 생각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어떤 내가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90%?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느끼실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예. 다음으로 이제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이 끊겼었는데요. 그때 크리에이티브 와이즈님이 이 기사를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봤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요. 예, 나라라 핑크돼지님이 써주셨어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큰 부를 얻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상승장에 단타로 수익을 얻은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력들의 개미 길들이기로 보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작은 수익에 재미를 주면서 단타가 진리인 것처럼 익숙하게 만들어 진짜 상승장에 단타장에 길들여진 개미들이 물량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작전일 거라 생각합니다. 채널 상단부나 근처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만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단타를 제가 이 정도면 비트코인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7,400, 500달러에서 뭐 8,500달러 이 언저리에서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홀딩 물량은 지켜주면서 최소 홀딩 물량 저 같은 경우는 뭐 70% 이상 홀딩 물량을 지켜주면서 그 안에서만 제가 뭐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뭐 전체를 다 매도해서 아무리 제가 이 영역이 지금 고점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무조건 한번 맞고 떨어지겠다 라는 자리가 보여도 쉽게 매도하는 거는 오히려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포지션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 전체 100이라고 할 때 뭐 10%, 20% 물량을 어떤 시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10%, 20%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 깔아놔요. 그 상태에서 매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80% 물량을 나는 홀딩해서 가져가니까 난 그걸로 이제 충분히 수익을 거두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수익이 난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을
다 매도한다거나 아니면 뭐 100은 아니어도 뭐 상당량 뭐 70에서 80% 물량을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생각했던 영역을 넘어서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더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따라붙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널 상단부까지 가게 되면 내가 이제 그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겠다.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포모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항상 물량을 조절해서 만약에 단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각 종목별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타를 하시고 교체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량만 갖고 하셔야지 홀딩 물량까지 건드시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그걸 조절 못 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포트폴리오 만드신 다음에 쭉 끌고 가시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SGO님이 써주셨고요. 예, 잠시만요. 주식의 주주와 같은 것이 코인의 코주라고 해도 될까요? 리플은 채굴이 아닌 단순 발행으로 코주의 자본으로 운영하고 발전하는 회사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아직도 절반 이상 500억 개 이상의 코인이 시장에 풀릴 것이고 현 시세 기준으로만 15조 이상의 거금입니다. 이걸 시장에서 다 소화시켜야 되고 리플사는 거저먹는 돈인데 기존 보유 코주들한테 이자를 주든지 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지급은 가치를 오르게 하는 효과도 있고 코주도 이익이 되고 리플사도 가격 상승으로 윈윈이 되겠죠. 국내 리플 소요가 제일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리플 소요가 국내가 가장 많다 생각되는데 단체 결성이 되고 뭔가 코주로서 리플사와 대화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리플을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민들 그 선호도 조사에서 리플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올라갔고요. 저는 이제 일본도 당연히 리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일단 그 일본의 이제 SBI 은행에서 주도적으로 또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리플사 이제 이 리플사와 XRP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리플사는 리플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인의 주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플의 주식이 될 것이고 XRP는 어떻게 보면 상품인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페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드가 있고 페드에서 돈을 찍어냈잖아요. 달러를. 그럼 페드가 이제 리플사가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돈 달러는 XRP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XRP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생각의 차이니까 다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런 거죠. 당연히 이제 배당도 없어야 되죠. 배당은 리플사가 이제 회사의 주식이니까 그 리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당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XRP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XRP는 이제 회전 돈이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게 소각이 됩니다. 스스로가 빠져나가면서 소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달러는 이자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달러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돈을 찍어내서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요.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이자를 지급해 줘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보상을 받는 건데 이거는 XRP 같은 경우는 XRP는 1000억 개로 일단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1000억 개 안에서 돈이 XRP가 왔다 갔다 쓰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소각이 되기 때문에 따로 굳이 저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500억 개 이상 코인이 시장에 풀릴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세 기준으로만 해도 15조 이상의 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시장에 이게 저는 뭐 시장에 이 500억 개, 600억 개가 시장에 딱 풀려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당연하게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실제 그 페드 그리고 금융세력이 그 XRP를 가지고 어떤 기축통화로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들이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 어느 정도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물량
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 풀어내서 이거를 시장에 유통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이제 각 은행들이 나중에 리플을 주도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홀딩하는 그런 은행들이 이제 많아짐으로써 그것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얼라이언스 님이 써주셨는데요. 잠깐만요. 예, 얼라이언스 님이 써주셨고요. 17년도에 코인에 들어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빠지는 것은, 빠진 것도 아니고, 늘 달에 한두 번씩,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멘탈 잡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아마 이제 17년도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마찬가지였고요. 15년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때, 그때부터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그런 하락처럼 보이지만 거의 뭐 30%, 50%씩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단순하게 20주 이평선 위에 올라타서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20주 이평선 위에 올라탔을 때 하락 크게 나왔던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뭐 이것도 하락이라고 하면요. 잠깐만 이거 몇 퍼센트인가 볼까요? 이것도 지금 13%입니다. 뭐 이건 뺀다고 하더라도요.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눈에 보이는 큰 하락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이거 지금 적게 보여도 보시면 고점 대비 하락이 30%입니다. 30%. 그래서 지금 제가 2015년도부터 2017년도 말까지 우리가 20주 이평선 위에 올라타서 완전히 고점까지 채널 상단부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대략 30% 정도 눈으로 봤을 때 제가 3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조정이 8번 정도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마 이런 조정들은 뭐 30%가 아니라 훨씬 클 겁니다. 조정 자체가 이건 42%고요. 이때 이거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50% 거의 육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7%네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40%에 육박한 이런 조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40% 거의 이제 40%네요. 그러니까 50% 정도 되는 조정은 없었고 40% 되는 조정이 이렇게 있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조정 40%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산이 실제로 이제 큰 금액이 됐어요.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뭐 거의 뭐 100배 되는 이런 큰 수익이 됐다. 그래서 1억을 여러분이 투자를 하셨는데 100억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40% 조정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억이 4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또 두 배 만약에 상승해서 200억이 됐다가 40%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80억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을 거다.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다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5,500달러 잠깐만요. 5,000 뭐 400 이번에 400달러 찍고 약간 지금 조정 받아서 한 10% 비트코인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뭐 이 정도 조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조정도 아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는 상당수 겪으면서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그래서 좀 단련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채널 상단부까지 내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가시려고 하면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이제 그녀님이 써주셨고요. 예, 잠시만요. 비트 5,200불 넘는 구간에서 익절 못하시고 계좌 관리 못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트가 조정을 많이 받아도 4,600, 4,800불 정도 조정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익절하셨거나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에 잡을 물량을 6,000불까지 구간까지 들고 가시고 50에서 70% 정도는 분할로 계속 익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들 어떤
그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마 2017년도 말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손해가 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량을 조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는 이제 그 아름다운 그녀님 이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이 나도 팔아야 돈이고 장기 물량은 일정 부분 남겨두시고 길게 장기 레이스 하신다면 6,000불 구간과 다음 7,000불 구간의 재미를 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6,000불이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메이저 위주로 수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에 자발트보다는 메이저 코인 위주로 잡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000에서 6,500불 매물대 구간에서 오랜 시간 횡보한 물량이 많아서 그 구간을 쉽게 돌파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 구간은 흔들면서 마지막으로 세력이 이제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에 7,000불 구간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의견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마켓 탄양님이 써주셨고요. 이제 하락장에 잠시만요. 예, 하락장에 이더를 주었는데 또 내려갔네요. 존버 인생 언제나 벗어나려나. 제가 보는 그림은 비트가 한동안 횡보로 보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예, 일단은 당분간은 제가 이제 엊그저께 영상이었죠. 엊그저께 영상 차트 말씀드릴 때 2015년도 패턴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일단은 올라가든 빠지든 당분간은 좀 더 횡보를 할 거다. 이때 보시면요, 2015년도 50주 이평선은 터치하고요. 터치는 안 하고 이제 이때는 터치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3주 정도를 여기서 더 수렴을 했습니다. 50주 이평선 아래서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주 이평선 밑에서 3주에서 4주 정도 횡보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면서 수렴을 할 겁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여기에서 2015년처럼 아래로 내려갈지 아니면 돌파해서 위로 갈지 정해줄 것인데 기준점은 이 50주 이평선을 잘 봐야 된다. 50주 이평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 보시면 이때도 이때 보세요. 이때 보시면 옆으로 이제 그러니까 모으면서 에너지를 모으면서 이제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하면서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20주 이평선을 넘어갔고 지금 이제 송기봉님이 아침에 이제 글을 써주셔서 같이 제가 그 의견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댓글은 나중에 이제 같이 보도록 할 텐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20주 이평선 넘어간 이후에 좀 더 횡보해주고 그 다음 주에 안착을 한 다음에 완전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50주 이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같은 패턴대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럼 여기서 몇 번 흔드는 그런 과정을 겪어주고요. 50주 이평선 내려오겠죠. 120주 이평선하고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고요. 내려오고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와 같은 또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50주 이평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만약에 맞고 여기서 재차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제 2015년 패턴대로 진행이 되면서 1-2 안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와 같이 올해 2월달처럼 이렇게 20주 평선 넘어갔던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1-1안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50주 평선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넘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깊게 눌러주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7,500부터 8,400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이 7,400달러 이 7,400달러 라인이 제가 여기 체크를 했는데 잠깐만요. 7,400달러 이 라인이 이때 이제 고점으로 고점 역할을 했던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400달러에서는 7,400부터 8,400, 500 이 사이에서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물론 이건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홀딩 물량은 지켜주면서 해야 된다. 만약에 홀딩 물량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역으로 세력 입장에서 안 떨어뜨리고 한 번 더 간 다음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물량을 너무 많이 털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량만 뺏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물량을 조절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만약에 수익이 난 분들에 한해서겠죠. 수익이 나서 물량을 일정 부분 정리를 했다. 정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도 좋은 겁니다. 올라가도 나머지 뭐 70%, 80% 물량이 홀딩된 물량으로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빠지면 내려와서 다시 10%에서 20% 또는 뭐 30% 매도한 물량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싼 가격에 사셔서 원화를 늘리시든지 아니면 원화 늘리셔서 생활비를 쓰시든지 아니면 코인 개수를 늘리시면 전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길어져서 일단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다 소개 못해드리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